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븐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오래전부터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던 코인 중에 하나고요. 레이븐 코인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불편했던 점은 좀 오해 소지를 많이 남기는 영상들이 많이 있었다. 거기에서 저는 토큰 증권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현재는 비트코인이 1억을 가고 막 하니까 또 레이븐 코인에 대해서 막 영상들이 막 보물처럼 찍어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영상에서 제대로 된 레이븐 코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왜곡된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바로잡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왜냐면은 제 영상 구독자들 중에서 레이븐 코인 추종자들도 좀 있거든요. 그분들은 최소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레이븐 코인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그 현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그걸 좀 악용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2017년에 처음에 이야기가 많이 오가면서 한 18년쯤에 처음에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까지 처음에 기획됐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 보면은 한 7년이 흘렸죠.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있었던 일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결론에 대해서 말해주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 채널에서 시즌 1으로 제가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전반적인 토큰 증권에 대해서 한번 슬쩍 훑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이 없는 형태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레이븐하고 리퀴드 네트워크를 한번 다뤘습니다. 레이븐은 조금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일단은 스마트 계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포크로 일단 만들어졌고요. 버닝이라는 메커니즘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화를 만들어서 생성하고 이동하는데 레이븐을 소각하는 형태예요. 그래가지고 레이븐의 가치가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띠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비영리 재단으로 운영이 된다는 점, 그 점을 조금 포인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븐 코인 재단 홈페이지거든요. 레이븐 코인 파운데이션이라는 홈페이지인데 일단은 비영리 재단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레이븐은 일단 주인이 없고 직원도 없고 그냥 순수한 자발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사전 채굴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순수히 채굴을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제공을 하고 모든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하고 약간 비트코인하고 닮아 있죠. 처음에 비트코인 생겼던 거 그 취지를 잘 따르고 있는 코인은 맞다. 그래가지고 뭐 도네이션을 이렇게 받긴 합니다. 도와달라. 왜냐면은 비영리 재단이니까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거죠. 약간 깨끗한 선비 같은 스타일이라 할까요? 그래서 레이븐 코인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정말 깨끗한 코인이다. 약간 사전 채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레이븐 코인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이븐 코인의 좀 현실을 왜곡하는 유튜버 채널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제대로 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좀 영상을 찍었고 또 그런 자극적으로 그냥 막 립만 치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은 조금 걸러보셔라. 그런 의미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로고나 사진들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레이븐 코인을 설명하는 유튜버들 대부분 사용하는 로직이죠. 그냥 요거 다 들어가면 레이븐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이거 뭐 비트코인 3.0이다 뭐 말은 많잖아요. 레이븐 코인에 대해서 립을 칠 수 있는 요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깨끗한 이미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수석 개발자죠. 트럼 블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트릭 번, 그 다음에 브루스 팬턴, 이렇게 세 분이 좀 주도적으로 레이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 되게 기반은 탄탄했습니다. 요 분은 모건 스탠리 전 부회장 출신이고요. 상원 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뭐 낙선하긴 했지만 그 정도로 정치계에서도 어느 정도 입김이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패트릭 번 요 분은 조금 안 좋은 일로 사임하긴 했지만 오버스탁의 전 CEO였어요. 오버스탁은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우리나라 가구나 뭐 이런 거 관련된 온라인 업체였습니다. 어찌됐든 이 오버스탁이 제법 큰 업체였기 때문에 이분이 밀어붙이는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2017년, 18년 그때는 굉장히 세큐리티 토큰 자체에 대해서 엄청 붐이 시작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고 그때는 레이븐 코인이 좀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이 트론 블랙 이분은 메디치 벤서스의 수석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까 보셨던 레이븐 코인 파운데이션의 CEO로 일단은 맡고 있고 이분 말씀은 비영리로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은 이분이 항상 나와서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정신적 지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의 이런 관계 그리고 이 설명을 보면은 대충 이렇습니다. 오버스탁이 자회사로서 메디치 벤처스를 만들고 메디치 벤처스가 레이븐이나 티제로에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엔 거기서 박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이제 주식 시장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 그 두 회사가 티제로와 박스가 합쳐서 BSTX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그 뒤에는 IC라는 회사가 와서 티제로를 지원하고 그래서 티제로랑 BSTX가 레이븐 코인을 뭐 투더문 할 거다. 뭐 그런 내용이죠, 대부분. 근데 꼭 보면은 이 코인 상승장 같은 분위기가 되면은 레이븐 코인 영상을 막 찍어서 만들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레이븐 코인 커뮤니티가 꽤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근데 이 로고들도 그렇고 투자하시기 전에 5분만 찾아보셨으면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말이죠. 이 회사들이 아직도 레이븐 코인과 관련이 있냐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유튜버는 없어요. 그게 저는 좀 눈에 가시처럼 거슬렸어요. 왜냐면 레이븐 코인의 현실을 알려주고 레이븐 코인이 성장하기 위해서 실제로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불만이었습니다. 레이븐 코인은 상당히 깨끗하기 때문에 하이 테스트를 미국에서 받더라도 사실은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뭐 그거를 관련해서 유튜버들이 처음에는 어그로를 끌었었는데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레이븐 코인하고 엮여 있다고 이렇게 믿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는 그게 말이 좀 맞았어요. 근데 현재도 그러냐? 그거에 대해서는 말한 사람이 없이 계속 이런 얘기만 계속 돌림 노래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아직까지도 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도 이런 회사들의 관계로 알 수 없는 희망만 펌핑하는 그런 코인 유튜버들이 있으면 그냥 믿고 걸으셔도 된다고 봐요. 왜냐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봤으면 나올 만한 정보들이 더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얘기 안 해주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뭐 어찌됐든 간에 둘 다 안 좋은 이유밖에 없죠. 그냥 우리나라에 레이븐 커뮤니티가 좀 있으니까 그분들 호응을 받아가지고 구독자 늘리는 데만 그냥 관심이 있던지 아니면 가격을 올리는 데만 그냥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실제로 이 레이븐 코인에 대한 가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블랙락이라는 회사를 비들이라는 토큰을 만들었죠. 이 비들이라는 토큰을 갖다가 상장하고 펌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모회사에서 나온 상품으로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펌핑을 한들 뭐 최소 투자 금액도 500만 불이고 이거 되겠습니까? 힘들죠. 근데 레이븐은 달라요. 비영리 재단으로 운영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커뮤니티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죠. 근데 뭐 RWA 관련된 코인이기 때문에 유망하다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 그냥 야 이거 될 것 같아 100배 1000배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사세요 이런 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레이븐 코인의 주요 무대인 토큰 증권 시장은 어떤가 이거죠. 그러면 추측들 그런 썰들이 아니고 실제로 상장하는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발전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실제로 뭘 했냐 이걸 반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이 어떠냐라는 것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레이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고 그냥 돈을 엄청 많이 벌면서 지원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뭐 잘못 알았거나 못 봤던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레이븐 코인만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일단 오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스스로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로 아직까지 립을 치는 그런 유튜버들이 문제가 없는 건지 말이죠. 그리고 내가 레이븐 코인 투자자라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BSTX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은 좋습니다. 오버스탁에서 시작돼서 메디치 벤처 갔다가 메디치 벤처에서 티제로 가고 티제로에서 박스라는 회사가 나와가지고 라이센스가 박스는 조금 큰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티제로랑 합쳐가지고 BSTX를 해가지고 약간 토큰 증권 전문 거래소인 티제로가 되기 전에 약간의 이전에 한번 제가 시즌1에서 설명 한번 드렸죠. BSTX는 중간단에 있는 그런 전 테리파이하고 토큰 증권 거래소하고 그런 중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래소다. 근데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레이븐하고 연결돼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실제로 BSTX가 현재 어떤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BSTX라는 그런 상표권이 원래였거든요. 데드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먼저 공표를 한 게 있었어요. 요 T0하고 박스라는 데서 더 이상 BSTX에 돈도 안 되는데 지금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렇게 발표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표권을 포기한 거죠. 일단은 이 T0가 그렇게 마음을 바꾼 거는 IC가 들어가면서부터 조금 상황이 변했어요. IC가 들어가면서부터 T0 약간 스탠스가 변경됐고요. 그래서 이 박스라는 데랑 같이 추진하던 BSTX라는 사업은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근거들을 볼까요? 2024년 현재 시점으로 한번 다시 봤거든요. 다시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상표권에 대해서. 봤는데 아직도 죽은 상태다. 그리고 BSTX에 대한 정보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트위터에 보면은 2022년 4월 2년 전에 이미 멈춰 있다. 아무런 뉴스도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홈페이지에 뉴스란에 보면은 제일 앞에 있는 뉴스에 2022년 1월 달에 뉴스가 끝나 있죠. 지금 이게 실제로 어떤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토큰 증권 관련돼서는 사실 2022년, 2023년은 사실은 흑사병이 돌았다고 할 정도로 암울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이 시장 전체 별로 안 좋았거든요. 물론 이 전통 금융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보더라도 2년 동안 아무런 뉴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이 사업 진행에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BSTX라는 회사를 운영할 마음이 전혀 T0하고 박스에서 볼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레이븐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필리핀에 있었던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리조트를 레이븐 토큰으로 해서 발행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더리움으로 바뀌었다가 결국에는 다 엎어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펀딩 받아가지고 리조트를 결국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기가 좋지 않았어요. 2022년, 23년. 그래도 뉴스 하나 없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액션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사업을 진행할 마음이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 BSTX는 지금 오늘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은 T0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T0는 오버스탁이 100%로 이제 메디치 벤처에 투자를 해가지고 메디치 벤처가 한 투자금 이게 이제 나와 있는 정보인데요. 2022년도에 40밀리언 그러니까 한 500억 넘죠. 550억? 그 정도로 투자를 했어요. T0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석 개발자인 트로블랙이 레이븐 만들었고 T0 투자했고 뭔가 그림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T0는 원래는 오버스탁 소유였어요. G가 오기 전에. 그래서 T0는 사모회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시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전부터 T0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오버스탁의 공시 정보를 봐서 거기에 이제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죠. 이제 T0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거기서 유출을 하곤 했어요. T0에 대한 정보를.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 IC라는 인터컨티넨셜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죠. 엄청나게 이 대기업입니다. IC가 T0에 투자를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스탠스가 바뀝니다. 일단은 투자금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근데 T0의 CEO가 여기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앉아 있었을 건데 바로 즉시 교체가 됩니다. IC가 투자하면서부터. 그 말 뜻은 의사 결정권을 가질 만큼 절대적인 투자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때까지는 T0가 별로 돈 되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 저는 탑3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도 유효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작은 시장이거든요. INM, T0, 이제 세큐리타이즈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빚을 이제 보고 있는데 T0는 그 당시에 작은 회사였다.
그래서 IC가 요 시장의 미래를 보고 뭐 셋 중에 골랐겠죠. INX든 T0든 세큐로탄. 그걸 보고 T0를 그냥 골라서 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일단은 IC는 트레디파이였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적인 전통 금융이었고요. 크립토를 일단 싫어했어요. 그래서 크립토 거래소를 원래 T0가 갖고 있었거든요. INX랑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방향성이 작년 3월 6일 날 23년 보이죠? 3월 6일 날 크립토 거래소가 문을 닫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문을 닫기 전에 레이븐 코인하고 몇 개 코인부터 먼저 상폐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뭔가 저는 요거 잘못되고 있구나. 이 연결고리가 뭔가 깨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전통금융에서 크립토 자체를 워낙 싫어했기 때문에 그냥 T0 너 내가 샀으니까 하지마, 크립토 하지마,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실 트론 블랙, 패트릭 번, 브루스 펜튼이 이렇게 만들어서 레이븐을 통해서 어떤 큰 토큰 증권 시장의 베이스로 만들려고 하던 그 자산 이동에 대해서 편리함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던 그런 것들이 깨진 거죠. 꿈이 깨져 버렸죠. 뭐 T0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연결고리가 가장 확실하고 강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거래소를 잃어버린다는 거는 상당히 데미지가 컸을 겁니다. 레이븐에. 만약에 뭐 반대로 IC가 이걸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븐을 밀어줬다면, 자산 등록을 레이븐 프로토콜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다면 엄청나게 시너지를 내고 성장했겠죠. 근데 손절을 한 겁니다. 레이븐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사라진 거죠. 아주 큰 무대가 사라진 거죠. 다시 한번 지금 물어볼게요. BSTX 날라갔고요. T0 날라갔어요. 지금도 이 T0, BSTX 이 연결고리가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차 싶으신 게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야,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실제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DIOR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은 오늘은 이 관계, 이 연결고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영상 길이가 조금 있는 관계로 한번 끊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활성도나 그리고 커뮤니티가 조금 해야 될 액션이나 그런 것들을 주안점을 두고 한번 마무리 영상을 준비해 놨으니까 다음 시간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립이었습니다.